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조작된 주민 동의 서명부가 동원됐다. 뉴스K가 지난 8월 29일 단독 보도했던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서명 조작 의혹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전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삼척 원전 관련 소식 현장 리포트와 뉴스 리뷰에서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도 감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피감기관에 감사 결과를 미리 보고한 꼴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고 전후 감사 내용이 바뀌었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넉 달 동안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해온 민간 잠수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어서 육성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털어놓은 고충과 수색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가 두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이미 확정하고도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마치 심의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중간 발표를 하기 나흘 전 청와대에 서면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감기관에 감사 결과를 먼저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희나 PD. 네, 윤희나입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 의결하고도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감사원이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한 시점은 지난 2일이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결과를 일주일 전에 의결하고도 국감 임박 시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감 무력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결국 오는 11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일과 13일에 의원들의 보충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인 점을 들어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감사원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의 책임을 반드시 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세월호 감사 중간 발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원이 발표 전에 사전 보고했다는 대상이 청와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보고 대상이었지만 서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전 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가 감사원의 핵심 감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보고가 이뤄진 시점도
감사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으로 감사원이 피감 기관에게 사전 보고를 한 셈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나흘 뒤 중간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사전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청와대가 피감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보고 형식이 대면이 아닌 서면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오늘로 176일째입니다. 남은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7월 18일 이후로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없지요. 넉 달 넘게 침몰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벌여온 민간 잠수사와 인터뷰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PD, 오늘 인터뷰를 전화로 한 겁니까? 네,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4개월 넘게 수중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는 선내 붕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섬이 쪽은 이미 많이 무너졌고 중앙이나 선수 쪽도 내부 인테리어 판넬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중 수색에는 1회 다이빙 시 해군에서 2인 1조로 2팀, 민간에서 4팀이 참여해 총 12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민간 잠수사는 바지선에서 24시간 대기하며 먹고 자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18일 수습된 실종자에 대해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으로 더듬다가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잠수사들이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가수 김자훈 씨가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 군민들을 위한 공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이 언제지요? 네, 김장훈 씨는 다음 달인 11월 1일 진도 군민의 날을 맞아 이틀간 진도에서 장터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진도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터와 음악회를 같이 여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가 큰 진도 군민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파행을 빚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오후에 정상화됐습니다.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고집을 결국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간섭하지 말라는 비박계 의원들의 발언도 오늘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여당이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해서 파행을 빚었던 환노위 국정감사. 이틀 만인 오늘 오후에 속개됐지요. 증인 채택 문제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야당이 여당과의 증인 채택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2시 30분쯤 국감이 속개됐습니다. 환노위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충돌로 어제 환경부 국감을 못했고 오늘 오전에도 고용노동부 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 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아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며 다만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원칙을 용인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전에 모이긴 했습니다만 야당의 기업인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 측이 총수들이 왜 나와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한바탕 신경전을 벌인 후 정회됐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야 간사가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당내 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여당의 입장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환노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이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또 야당은 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빅3 총수를 포함한 증인 36명의 출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는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에 항소한 이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연기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등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 인력 운영 시스템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지가 있었다는 정황을 묻는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사측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을 부르려는 이유는 최근 이어진 조선손해 산재 사고 때문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에게는 지난 5월 있었던 8천여 명의 희망퇴직이 사실은 정리해고였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에겐 강릉의 포스코 마그네슘 대령 공장에서 작년 6월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지금은 좀 거리를 두고 있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청와대와 정부를 질책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오늘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꾀를 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 토요일 청와대가 북한 최고위층에게 대통령 면담을 제안하고 거절당한 일에 대해 청와대 면담 카드를 싸게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모여서 짜낸 꾀가 이런 거냐고 꼬집었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사들의 방문이 갑작스러워서 그랬다고 해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있겠다고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도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건 오해라는 내용의 사전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로는 해당 발언을 대통령이 생략했던 일을 거론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에서는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더군요. 소방공무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바꾸는 문제가 거론이 됐겠군요. 네, 여야 의원들 모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뜻은 지휘체계의 일원화, 예산 안정화, 소방장비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소방방재청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 측을 질타했습니다. 주승용 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이유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확보에 격차가 생기고 국민 안전에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이런 요구를 했는데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소극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위상과 관련해 여당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 통합한다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은 가칭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그 외청으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루어지죠. 4명의 후보들이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좀 좁혀졌습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갈등만 키워선 안 된다는 주장이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하자는 논의를 하곤 있지만 누구를 추대할지 접점을 찾지 못해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주리인 우윤근, 이목희 의원과 비노 중도파인 이종걸, 주승용 의원은 어제 저녁 1시간 20여 분간 비공개로 만나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는 의견에 공감했지만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우윤근, 이목희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와 비대위원 추가 구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비주류를 대표하는 비대위원은 추가로 임명하면 되지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맡음으로써 비대위원에 진입하는 길만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결국 본인들이 원내대표직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두 의원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경선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 우윤근, 이목희, 이종걸 의원의 3파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렇지만 여권 내에서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비박의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대통령을 향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CBS 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도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여야의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 우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물론 경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우회문지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러냐면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신콜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정치쇄신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주요 증인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다들 공식 출장이라고 하지만 국감을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받습니다. 이들은 대개 여당이 증인 채택이 안 되도록 사실상 비호를 해주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감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 증인들의 해외 도피,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어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부각된 사안이고 그 사안이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줄 경우 핵심 관련자들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모면해왔습니다. 2011년 9월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기업의 노조 탄압과 정리해고 문제였습니다. 특히 김진숙 씨의 크레인 농성으로 주목을 받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국정감사에 앞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50일이 넘는 장기 해외 출장으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뒤에야 마지못해 청문회에 나왔고 이어진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습니다. 장기 붕괴를 겪고 있던 재능교육의 경우에는 박성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언론 장악과 방송사 연대 파업이 중요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국회는 방송사 관계자 중 파업과 해고 사태가 있었던 MBC와 YTN 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MBC 당시 사장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국정감사 당일 베트남으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고 배석규 YTN 사장 역시 국정감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프랑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에 열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증인들의 출장을 빙자한 해외 도피는 여전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피해 출국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일본에 체류했습니다. 대표적인 MB맨으로 업무상 배임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석재 KT 당시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프리카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가 국회 고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 국감에는 출석했습니다.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주요 증인들의 국정감사 기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우리를 감싼 신문지를 벗겨내자 검은색 털로 뒤덮인 동물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괴물 쥐로 불리는 뉴트리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한껏 움츠린 모습입니다. 쟤 저렇게 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가져온 괴물쥐 뉴트리아가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뉴트리아는 무대에 서지 못한 채 의원들이 떠난 텅 빈 국감장을 지켰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혹시라도 이 중요한 증인이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포도를 먹이는 등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국회의원이 뱀을 가지고 들어오시니 네. 걱정입니다. 이게 구렁입니다, 구렁이. 아이고 의미 없다. 원전건설 유치 신청 철회를 둘러싼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오늘은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투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척의 주민투표 진행 상황을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원전 유치를 신청했던 삼척시가 신청 철회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오늘은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후 5시 현재 4,432명이 투표에 참여해 11.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을 봤을 적에는 완전히 반대되죠. 이 천정지역 삼척인데 이게 벼락 같은 이게 정부에서 한다고 강제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주민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몸이 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막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원전 유치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추진해왔습니다. 김 시장은 4년 전 유치 신청이 주민의사를 사실상 조작해 이루어졌다 주장하고 있고 삼척시의회도 김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위탁 사무를 거부했습니다. 원전 입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삼척시는 지난달 시민들이 출범시킨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업무를 위탁했고 시민모금과 자원봉사를 통해 투표 준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제부로 성금이 8천만 원. 우리 투표관리위원들도 이제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밥도 7천 원짜리 이상 안 드리기로 했거든. 그 생명의 안전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기 의사로 결정하고 또 결정한 데 대해서 책임지고 그런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민간 조직이 투표 관리를 맡게 됨에 따라 투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척시는 법적 효력보다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이걸 인정 안 해줬다. 우리 삼척 시민들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64%의 지금 우리가 동의서를 받았는데 진구를 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삼척 시민들의 제가 정확한 의사를 우리가 정부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결국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주민투표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민이 38,7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현장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하고 투표에 참여할 시민까지 고려할 때 이번 주민투표의 총 유권자는 4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삼척시 전체 유권자 6만 명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유권자 4만 명 중 2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선관위가 실시하는 일반 주민투표 이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투표관리위원회에서는 2만 5천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전 신청을 철회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경우 정부는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본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해 밤 8시에 마감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자, 그리고 2010년 삼척시의 원자력 발전소 유치 당시에 삼척 시민들은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동의 서명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방불명됐던 서명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서명부에서는 조작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8월이었죠. 뉴스K가 보도해드렸던 삼척 주민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오늘 3년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찬성 서명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삼척시와 삼척시 원자력 산업 유치 협의회 명의로 제출됐던 12건의 서명부를 입수했다면서 대리 또는 허위 서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입수한 서명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서명이 모두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왼쪽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입한 그 필체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주소가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알아볼 수 없게 표기되어 있는 게 많고요. 또 서명 역시 한 사람이 성의 없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거는 그냥 동그라미만 쳤는데 이거는 이름 성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예. 필체도 다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다음 카카오가 국가기관의 감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더군요. 네, 다음 카카오는 오늘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지난 6일 IT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의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조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 달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홍모 씨의 유선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카카오톡 감청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일관해왔던 다음 카카오는 결국 오늘 대대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그간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을 인정하면서 지난 1년간의 정보 제공 요청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 횟수가 어느 정도였답니까? 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다음 카카오가 공개한 정보 요청 건수인데요. 이 중 미래의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감청영장은 2013년 상반기에 36건이었던 것이 지난 1년간 꾸준히 늘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9% 증가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983건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2131건으로 46% 이상 늘었습니다. 네, 뭐 사생활 들여다보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예. 미래 대화 내용까지 요청하는 감청영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의 증거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예. 앞으로 이루어질 대화까지 미리 그 허락을 득해서 본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만 민감한 정보 요청일수록 오히려 높은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제공한 기관별 정보 제공 요청 처리 현황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법원 허가 없이 기본적인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요청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최대 80% 이상, 감청 영장은 최대 96%까지 처리했고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도 최대 80% 이상의 요청에 협조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이 같은 사실들을 공개하면서도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밀 대화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다수의 자료 요청에 응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150만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으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 역시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이 정부의 검열을 피해서 망명하는 망명 행렬 어느 정도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만 150만 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 여론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규정했고요.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언급하면서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각종 세금 부담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인데 이 도로 통행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무료 도로도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의 2014년 부채 감축 실적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도로공사가 적자 해소 방안으로 무료 도로의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유료 구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상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네, 도로공사 측은 무료 구간에 차량이 몰려서 발생하는 차량 정체 그리고 지역 간의 요금 형평성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네, 전도로를 유료화할 경우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담배세, 지방세, 주민세 등의 인상으로 서민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큰 가운데 도로공사가 부채를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공사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지요? 네,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에 화재 진압용 헬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 기간인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43차례나 행사 참석을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특히 김 전 지사의 43번의 소방헬기 이용 중 심지어 산불이 난 날에도 이용했던 경우가 무려 4차례나 됐습니다. 네, 산불 발생 당시 당일에 김 전 지사의 헬기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미산골프장 관련 기자회견, 자전거 도로 현장 방문, 국무총리 현장 방문 수행과 도민체전 참가 등이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3대의 소방헬기가 있는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을 진압하러 가고 또 한 대가 인명구조를 하러 갔을 경우에 남아있는 한 대는 비상 상황을 위해서 남겨놔야 하는데 김 전 지사의 전용 헬기처럼 쓴 겁니다. 네. 총 43번을 썼다고 하죠. 예. 네, 이 중에서 문제가 없는 이용도 있습니까? 네, 지난 5년간 김 전 지사의 소방헬기 탑승 내용 중 재난 현장 방문 등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된 건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도 훈련이라고 기록해서 이용 목적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9년 뷰티 디자인 엑스포 참석을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훈련이라고 출동 기록을 남겼고요. 같은 해 10월엔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 소방헬기로 이동하면서 항공 순찰이라고 기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내년에 바뀌는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 실험본. 여기에도 역사 왜곡 표현이 담겨 있습니까? 예, 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2015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시험본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5.16 군사정변과 일제 침탈을 옹호하는 서술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작년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표현들과 중복되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위해 일으켰다고 명분을 정당화시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가장 큰 목표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반면 당시 독재 치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측면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친일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일본의 의병활동 진압을 표현하면서 의병을 소탕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소탕이라는 단어는 아군이 적군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일본군이 아군, 의병이 적군이 되는 겁니다. 또 일본의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서술하는 등 일본 관점에서의 서술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병의 키스라는 사진이 있죠. 예. 네, 2차 대전 종전의 기쁨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성폭력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해요? 네, 최근 프랑스 캉 박물관이 이 사진 속 인물들을 모티브로 삼은 동상을 박물관 앞에 설치하면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네, 오제 르페미니즘이라는 프랑스 여성단체가 이것이 성폭력을 미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단체는 사진 속 군인이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붙잡고 키스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런 성폭력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사진 속 여성이 생전에 행복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파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끼 때마다 파리를 잡는 게 일입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무단 침입한 무례한을 처치해야 합니다. 파리야 청탁 불문하고 덤벼들기 마련이지요. 해 먹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인간 쓰레기들처럼 집요하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파리 구더기가 귀찮아도 생태계에서는 제 역할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인사들은 아무데도 못 쓰는 폐기물일 뿐이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등에 대해 지방에서 알아서 할 지방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한 복지 분야입니다. 급기야 어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광은 대통령이 팔고 부담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는 말로 이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좀 더 적절한 비유가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언론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 간부가 호기롭게 술 한턱 크게 내겠다며 후배들을 불러 모읍니다. 간부 호출에 모인 후배들은 생소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한턱 낸다던 간부가 알고 보니 스폰서를 불렀던 겁니다. 하루는 언론사 간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스폰서가 회사 접대비 줄어서 이번에는 곤란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간부는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당신이 우리 후배들 볼모로 언론사를 위협하는가?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